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캐딜락 최초의 순수 전기차 캐딜락 리릭에 대한 소식을 전달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캐딜락 리릭 시승행사장입니다. 그래서 출발 전에 이렇게 차들이 모여 있어서 캐딜락 리릭 외장 컬러를 한번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려 볼까 하는데요. 캐딜락 리릭은 총 5가지 외장 컬러로 국내 출시가 되었는데 오늘 시승행사장에는 그 중에서 4가지 컬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루 메탈릭 컬러를 제외하고 모든 컬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컬러는 아젠트 실버 메탈릭 컬러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하면 또 이런 하이테크한 느낌이 나잖아요. 이런 하이테크한 느낌을 가장 잘 살려줄 수 있는 컬러가 이 실버 컬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젠트 실버 메탈릭이라는 컬러지만 그냥 쉽게 말해 은색, 실버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딜락 리릭의 익스테리어 디자인이나 실내에 대한 리뷰는 제가 또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지금은 외장 컬러만 한번 먼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컬러를 넣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차량을 구매할 때 외장 컬러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실버 컬러도 상당히 깔끔하게 리릭과 잘 어울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리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 하이그로시 블랙 파츠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블랙 컬러도 괜찮지만 이렇게 대비가 되는 컬러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와닿네요. 그 옆에 있는 컬러도 실버 컬러고요. 그리고 요 옆에 화이트 컬러 있죠. 크리스탈 화이트 드라이 코트라는 이름을 가진 외장 컬러입니다. 쉽게 말해 흰색이에요. 화이트 컬러고 일단 휠은 모두 다 20인치입니다. 그리고 리릭 같은 경우 국내에는 이 단일 트림으로만 나왔어요. 스포츠 트림, 요 트림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외장 디자인이라든지 휠 디자인 이런 것들은 국내에 들어오는 리릭은 모두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무난한 화이트 컬러입니다. 외장 컬러 크리스탈 화이트 트라이코트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냥 화이트 컬러고 마찬가지로 이 블랙 하이그로시랑 대비가 아주 선명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펄감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제가 잠시 후에 시승할 차량도 이 화이트 컬러인데 지금 그늘져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펄감이 도드라져 있습니다. 이런 펄감 같은 경우 다른 브랜드에서는 보통 유료 옵션으로 제공하는 그런 외장 컬러 퀄리티인데 이제 순정으로 무료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블랙 컬러입니다. 스텔라 블랙 메탈릭이라는 요것도 펄감이 상당히 뛰어나네요. 전체적으로 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딜락을 상징하는 요 방패 모양의 라디에이터 그릴은 뚫려지진 않습니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뚫려지는 않지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블랙 컬러는 역시나 아주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안겨줍니다. 캐딜락은 또 이런 블랙 컬러가 참 잘 어울리죠. 시트6라든지 에스컬레이드를 통해서 캐딜락은 블랙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브랜드인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후면부 디자인이 상당히 실험적이라고 해야 되나? 도전적인 후면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 컬러도 괜찮네. 약간 다 블랙 하이그로시기 때문에 올 블랙 느낌이 아주 강하게 나는 외장 블랙 컬러입니다. 오, 블랙 컬러도 괜찮은데? 그리고 차가 엄청 깁니다. 엄청 길고 실제로 보면은 되게 커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 3가지 컬러 보여드렸고 이제 레드 컬러 마지막 레디언트 레드 트라이코트라는 외장 컬러입니다. 그래서 블루를 제외하고 오늘 모든 컬러가 다 있어요. 4가지 컬러. 레드 컬러도 전체적으로 펄감이 아주 뛰어나네.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레드 컬러입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레드 컬러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또 파란색 번호판이랑 너무 대비가 되잖아요. 너무 튀기 때문에 레드 컬러는 많이 선택 안 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차를 봤을 때는 가장 눈에 띄는 컬러가 이 레드 컬러예요. 오, 후면부가 진짜 특이하다. 일단 리어 와이퍼는 없고요. 잠시 후에 디자인 리뷰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외장 컬러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승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탈 시승 차량은 이 차량입니다. 외장 컬러 화이트 컬러의 인테리어는 지금 좀 옅은 브라운, 베이지 톤의 브라운이고요.
가장 깔끔하고 선호도 높은 외장 컬러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주 만족스러워요. 아주 깔끔한 화이트 톤.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것도 플러시 타입 도어입니다. 캐딜락의 플러시 타입 도어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트도 역시나 고급 브랜드답게, 럭셔리 브랜드답게 상당히 고급스러운 시트로 되어 있고, 이런 파이핑이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와인, 보르독 와인 컬러입니다. 이런 파이핑 컬러 콤비네이션도 상당히 멋지고, 이런 것도 상당히 멋지네. 약간 코치벨드 느낌 나는데, 여기는 일단 첫인상은 상당히 고급스럽다. 역시나 캐딜락답게 스티어링 휠도 되게 컴팩트해졌고 새로운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일단 첫인상은 상당히 멋지고요. 이 커브드 33인치 디스플레이도 에스컬레이드에서 봤었던 그 레이아웃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 좋아. 아주 고급스러워. 그리고 뒤에도 아주 넓고요. 제가 잠시 후에 또 뒤에 타서 뒷공간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인상은 상당히 고급스럽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승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승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일단 주행거리부터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완충이 되어 있어서 완충되어 있을 때 몇 킬로를 갈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왼쪽에는 이렇게 터치가 지원이 됩니다. 보통 이 왼쪽 부분은 터치가 안 되고 이 오른쪽 부분만 터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리릭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까지도 터치가 되게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너지가 있고 게이지, 보조 시스템, 모던 이렇게 있는데, 에너지를 눌러보게 되면 현재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0% 완충되어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무려 531km입니다. 캐딜락 리릭은 국내 인증 주행거리를 465km로 인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꽤나 큽니다. 102kWh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완충했을 때는 무려 531km나 갈 수 있다고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캐딜락 리릭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어를 바꿔야 되는데, 기어 변속기는 핸들 오른쪽 뒤에 컬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진으로 바꾸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벤츠랑은 약간 다른 방식이긴 합니다. 벤츠는 쓱 밑으로 내리는데 이건 살짝만 밑으로 내려주면 전진 기어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위치는 동일하지만 사용해보면 그 방식에서는 살짝 다른 칼럼식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주행 컨디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주행 컨디션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차가 전기차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주행했느냐에 따라서 주행 거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들과는 달리 시작할 때 주행 컨디션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온도는 외부 온도 28도입니다. 상당히 더운 날씨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어컨은 가장 낮은 로우 상태로 4단계로 틀어놨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틀어놓은 상태고, 통풍 시트까지 3단계로 틀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썬팅이 안 되기 때문에 차 안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좀 강하게 틀어놓았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비운전은 따로 안 할 거고요. 스포츠 모드도 써보고 회생제동도 다양하게 써보고 다양한 컨디션으로 주행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캐딜락 리릭에 대한 리뷰를 전달드릴 예정이에요. 저 지금 시승 코스가 한 4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딜락 리릭의 스펙 제원부터 정리해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캐딜락 리릭은 캐딜락 최초의 순수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캐딜락 리릭은 세단도 아니고 SUV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냐? 바로 CUV입니다. 크로스오버 형태의 차량인데요. 그래서 세단보다는 높이가 높습니다. 확실히 타보면 캐딜락의 세단, CT6 이런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높이가 높다라는 부분인데, 에스컬레이드보다는 좀 낮죠. 아무래도 완벽한 SUV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세단보다는 조금 높은 포지션을 가졌다. 그래서 타고 내리기가 편하고 주행할 때 좀 더 넓은 시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리릭의 이 시트 포지션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세단보다는 확실히 트렁크가 넓게 열리고 공간적인 부분에서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단과 SUV의 장점을 적절히 섞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국내 시장에서 이 크로스오버 형태 차량의 인지도라든지 인기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세단이면 세단, SUV면 SUV, 좀 더 확실한 걸 좋아하는 소비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바디 타입으로 보면 크로스오버 형태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이 차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1회 충전했을 때 몇 킬로 가느냐겠죠. 그래서 1회 충전했을 때 몇 킬로를 가는지 판가름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배터리 용량입니다. 캐딜락 리릭은 굉장히 큰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무려 102kWh 용량의 배터리인데요. 뭐 102kWh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신다면 우리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아이오닉5나 EV6 이런 전기차들의 배터리 용량이 뭐 66kWh에서 뭐 80kWh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00kWh 넘는 전기차는 많이 없어요. 물론 수입차 중에는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르세데스 벤츠 EQS, BMW i7, 롤스로이스 스펙터. 그러니까 금액이 상당히 좀 높은 그레이드의 차량들이 100kWh가 넘는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 차량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캐딜락 리릭의 국내 출시 가격은 1억 696만 원입니다. 캐딜락 리릭은 국내 한 가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스포츠 트림 단 한 가지로만 출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캐딜락 리릭을 사겠다 하면 뭐 다른 거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리릭은 한 가지 트림밖에 없기 때문에 내 외장 컬러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인증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465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2kWh 용량인 걸 감안해서도 꽤 긴 거리로 인증을 받았고요. 실제 100% 오늘 완충했을 때 트릭 컴퓨터상에 뜬 주행거리는 531km였습니다. 캐딜락 리릭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주행거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캐딜락이 최초로 만든 전기차는 도대체가 어떤 느낌일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밤에 샤워하면서도 자기 전에도 캐딜락 리릭은 어떤 느낌일까 너무 궁금한데 그러면서 오늘 잠에 들었는데 그래서 캐딜락 리릭을 직접 시승해본 느낌을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 시승 코스가 시내 주행은 거의 없습니다. 다 고속 주행 위주로만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되고 일단 이 캐딜락 리릭에 최초로 들어간 이 동급에서도 아무도 없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가변형 리제논 디맨드라고 해서 핸들 보면 왼쪽 뒤에 패드 시프트가 있잖아요. 전기차도 패드 시프트가 있는데 보통의 전기차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해서 회생제동을 강하게 혹은 약하게 그리고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텔리전트 회생제동이라고 해서 쭉 적용을 해놓으면 이제 앞차 거리를 따라서 알아서 줄였다가 늘렸다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릭 같은 경우에는 왼쪽 뒤에만 패드 시프트가 있어요. 지금 이 카메라로 지금 잡히고 있을 텐데 왼쪽 뒤에만 패드 시프트가 있어서 이 패드 시프트를 당기는 그 양에 따라서 회생제동이 조절이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제가 지금 엑셀을 쭉 밟고 있어요. 쭉 밟고 있다가 이제 엑셀에서 발을 떼고 이 패드 시프트를 당기면 회생제동이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패드 시프트로 회생제동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거 다른 브랜드도 있잖아 라고 한다면 다른 브랜드는 그냥 1, 2, 3단계 혹은 뭐 D-, D 오토 아니면 오토 인텔리전트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 캐딜락 리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패드 시프트를 통해서 그 양을 세세하게 즉 발로 브레이크를 밟듯이 손으로 브레이크를 밟는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써보니까 진짜로 브레이크 지금도 앞에 차가 끼고 있는데 속도를 줄일 때 이걸로 줄이면 이렇게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 했을 때는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로 브레이크 밟던 감각을 손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색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긴 했는데 적응이 되고 나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지금도 쭉 엑셀 밟다가 앞차랑 가까워져서 이렇게 부드럽게 속도를 줄이고 다시 또 가속을 하고요. 요게 되게 섬세한 약간 컨트롤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확 당기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회생제동의 세기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좀 재밌는 부분이자 독특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다른 전기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캐딜락 리릭에서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그런 부분인데 요게 좀 신선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완전 정지, 완전 제동까지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완전 정지까지 가능합니다. 완전 정지 후에 오토홀드까지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잘 쓰면 참 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야 그냥 오토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뭐 오토로 하면 알아서 속도 줄여주고 늘려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요걸 쓰는 것도 저는 적응이 되니까 되게 편했습니다. 물론 고속주행에서는 오토가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시내주행에서는 요 리제논 디맨드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앞차랑 쓱 가까워져서 이걸로 속도를 쓱 줄이면은 이렇게 속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일단 이 리제논 디맨드가 리릭을 탔을 때 가장 좀 인상적인 부분이었어요. 고속주행 시의 승차감은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시내주행에서 조금 더 주행을 해보고 싶은데 오늘 코스가 시내주행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추후에 좀 더 길게 타보고 여러분들께 승차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스펙적으로 봤을 때 승차감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고 느껴질 만한 거는 에어 서스펜션이 리릭에는 없습니다. 이 차량 가격이 1억 696만 원인데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GM 계열, 캐딜락이나 GM 계열에서 많이 강조하는 MRC 서스펜션,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거나 방지턱을 넘을 때 그렇게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된 모델만큼 좋을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시승 코스는 포장이 잘 된 고속도로 위주로만 시승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제대로 느껴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고속 주행 시의 승차감은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탄탄하게 받쳐주는 승차감이 일품인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고속 주행에서는 이 승차감이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리제논 디맨드를 통해서 회생제동 세기를 이제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도 하지만 원페달 드라이브 모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끄고 켤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주행 모드는 그냥 노멀 모드입니다. 노멀 모드에서도 이 차량의 출력이 500마력입니다. 500마력의 토크가 66.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0마력의 출력을 내는 듀얼 모터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4륜구동이 적용된 전기차 리릭인데요. 그래서 밟으면 뭐 가속도는 근데 엄청나게 막 즉각적으로 튀어나가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막 너무 빠르다거나 500마력이어서 무섭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엑셀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지그시 이제 가속이 붙는 느낌이어서 뭐 위험하다거나 무섭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캐딜락 전기차를 저도 처음 타보는데, 당연히 이 차가 최초의 전기차이기 때문에 처음 타보는데, 엑셀 리스폰스는 내연기관 모델과 상당히 흡사하게 세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페달 드라이브는 지금 끈 상태입니다. 지금 안 쓰고 있는 상태고, 리제논 디맨드를 쓰지 않으면 뭐 전기차의 느낌을 많이 느낄 수는 없어요. 요즘 또 트렌드가 전기차를 최대한 내연기관차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질감이 없게끔, 타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기차는 확실히 좀 다르네 라는 느낌이 안 들게끔 만드는 게 요즘 쪽 전기차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캐딜락을 타시던 분들도 뭐 캐딜락 리릭으로 갈아타시더라도 뭐 크게 다르지 않네 라고 느낄 만한 그런 주행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봅니다. 굳이 전기차라고 해서 확실하게 이거 전기차의 느낌이 완전 달라 라고 하는 거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캐딜락의 경쟁 모델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되게 의아했고, 어제 자기 전에 제가 리릭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리릭의 경쟁 모델은 뭘까? 내가 리릭을 산다고 했을 때 보통 뭐 리릭에 꽂혀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모델도 한번 볼까? 아니면 다른 모델 보다가 리릭 한번 봐볼까? 이런 고객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배터리 용량으로 보면 100kWh가 넘기 때문에 100kWh 넘는 모델들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EQS, i7, BMW iX도 있고 최근에 뭐 출시된 아우디 Q8 e-tron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격대로 보면 EQE 350 포매틱 혹은 EQE SUV 이런 모델들과 비슷합니다. 1억 극 초반이기 때문에, 물론 이건 할인이 적용되기 전 그냥 정가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극 초반이기 때문에 EQE 혹은 EQE SUV랑 금액대가 가장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또 EQE나 EQE SUV는 배터리 용량이 100kWh가 안 돼요. 배터리 용량으로 보면 이 캐딜락 리릭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아까 이 리릭 제품 프레젠테이션 해주시는 담당자 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혹시 캐딜락에서 생각하는 리릭의 경쟁 모델은 어떤 모델인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EQE SUV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캐딜락에서는 EQE SUV를 경쟁 모델로 보는구나, 세단보다는 확실히 SUV 쪽을 타겟팅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리릭은 어떤 모델과 경쟁하는 거지? 라고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캐딜락에서는 리릭의 경쟁 모델을 EQE SUV로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금액대도 EQE SUV랑 거의 겹칩니다. EQE SUV 350의 금액이랑 거의 똑같고, 이제 500은 좀 더 비싼데 350이랑 거의 금액이 똑같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캐딜락 리릭에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연기관 모델에서도 있었던 기능인데, 내연기관 모델과 조금 그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연기관에서는 뭐 엔진에 대한 소음을 이게 역파장으로 만들어서 상쇄시켜줘서 실내를 훨씬 더 조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노이즈 캔슬링이었다면, 전기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굳이 줄여줄 필요가 아예 없어진 겁니다. 리릭에 적용된 노이즈 캔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밑에서 올라오는 소음, 바퀴가 굴러가면서 나는 소음,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적용한 기능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속도를 높이더라도 실내로 들어오는 뭐 소음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뭐 방음 처리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내가 조용할 때 또 이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운드입니다. 실내 사운드예요. 음악을 들을 때 실내가 조용하면 훨씬 더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이 캐딜락 리릭에는 AKG 사운드 총 19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캐딜락 리릭의 AKG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면 만족하실 것 같은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AKG 사운드의 특징은 좀 우퍼, 베이스에 좀 비중을 많이 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우리가 힙합 음악을 듣거나 그런 뭐 쿵쿵 뭐 에미넴이나 50센트 음악 들어보면은 막 쿵쿵 이런 기본 베이스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약간 그런 노래를 들었을 때 더 감흥이 크게 와닿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라드도 나쁘지 않았는데 발라드보다는 좀 쿵쿵거리는 그런 음악이 더 AKG 사운드에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에스컬레이드 탈 때도 그랬는데 이 리릭을 탈 때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세팅을 아무래도 비슷한 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을 열었을 때도 실내에서 느껴지는 뭐 3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라든지 이 3스포크 타입의 스티어링 휠, 그리고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 이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던 부분들이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편하게 잘 쓰고 있는 소비자 중 한 명으로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라는 걸 타자마자 느꼈거든요. 왜냐면 바로 안 나오니까. 그래서 켜야 되나 하고 봤더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예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1억 넘는 차량에 빠져있다라는 건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있는데 핸들 조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로 이탈 방지는 돼요.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면서 이 차선을 넘어가려고 하면 다시 안으로 밀어주는 기능은 있는데 핸들에서 손을 떼는 그런 기능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보통 차량들 뭐 30초에서 1분 동안은 핸들에 손 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터치하면 또 연장이 되고 약간 이런 방식인데, 이 캐딜락 리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게 없습니다. 즉 핸들 조향 보조가 없기 때문에 핸들은 뭐 잠깐이라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많이 찾으시는 통풍 시트는 있습니다. 통풍 시트 있고 서라운드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열 리클라이닝도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썬루프, 이런 옵션들,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이 안마 의자, 마사지 의자까지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헤드업이 빠졌다라는 거는 조금 헤드업을 선호하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잠깐이지만 제가 이 캐딜락 리릭을 타보면서 느꼈던 장단점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장점은 주행거리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주행거리가 한 번 충전했을 때, 완충했을 때 530km가 찍혔던 걸 아까 제가 봤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긴 차량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한 메리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캐딜락 리릭이 이 긴 주행거리를 얻을 수 있는 건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 덕분입니다. GM 계열, 이 캐딜락의 순수 전기차 플랫폼인 얼티엄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긴 주행거리, 배터리 수납을 참 효율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물론 배터리 용량이 큰 것도 있지만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 얼티엄 플랫폼 덕분에 이 긴 주행거리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캐딜락 리릭의 디자인입니다. 누가 봐도 이 차는 캐딜락의 전기차고요. 캐딜락 중에서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캐딜락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릭이 갖고 있는 리릭만의 유니크한 디자인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잠깐 타봐서 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딱 눈에 보이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부재, 핸들 조향의 부재, 뭐 1억이 넘는 금액임에도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는 옵션들이 빠져 있다라는 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승기에 이어서 제가 다음 리뷰로 익스테리어랑 인테리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2열 공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2열 공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리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캐딜락 리릭 시승 행사에서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